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7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최근 며칠 사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출마설, 국민의힘 당권 도전설이 계속 퍼지고 있었죠. 그 계기가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 가지 조건, 자기 당 대표의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수도권 또 2030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 또 공천에 휘둘리지 않을 사람, 다른 그 세력으로부터 휘둘리지 않을 사람,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동훈 출마설이 계속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도 워낙 자기 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총선을 지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중요성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이것이 정폭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장관 출마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전체의 참석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의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설에 대해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 앞으로도 그 생각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의도 차출설에 대해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도 보도가 됐고,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여기에 분명히 선을 그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론이 나중에 실제로 전당대회 직전에 또 어떤 상황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당분간은 당대표 출마설은 숙지게 됐고, 그 대신 한동훈 장관이 계속 한동훈 장관의 정치권 진입설은 계속 흘러나오고 나올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도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은 뉴시스가 이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것을 보면 자기 지도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이 37.3, 한동훈이 18.6이 나왔습니다. 그 아래 쭉 쳐져서 유승민 8.0 이렇게 나왔는데,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자기 정치 지도자감 조사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당 지지층에서 한동훈이 40.2%로 1위.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이 71%로 당연히 1위인데 2위가 아주 많이 터지지만은 유승민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이 7.4%, 이낙연 7.2%. 자,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 자기 지도자 적합도를 뽑은 사람이 1위는 이재명, 압도적이지만 그 위에 쭉 쳐지지만은 유승민이 이낙연을 간발의 차로 젖히고 2위를 하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로 전체적으로 1위로 나오지만은 그 1위가 역선택이 상당 부분 작용을 했다.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보시면은 유승민, 나경원, 안철수 순으로 나오지만은 이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하면은 또 나경원 1위입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39.5%, 40%대에 거의 접근을 했습니다. 40%대 이제 터치를 한 20%대까지 떨어졌다가 30%대 중반을 유지하다가 이제 40%대로 치고 올라가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이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의 그 당대표 차출설,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일단 밝혔습니다. 그래서 국면이 진정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일종의 이 불출마 선언이죠. 이 불출마 선언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요중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중에서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윤심 논란, 당권의 윤심이 개입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 그리고 한동훈 차출설에는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코멘트를 인용을 해서 동아일보와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 두 언론사의 취재원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그 워딩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시면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기 당 대표의 조건으로 제시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시를 했죠. 수도권, MZ세대, 공감 등 당 대표론이 이른바 윤심으로 읽히면서 당내 자중 질환을 부르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진화에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 차출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2월 말 3월 초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국민의힘 자기 전당대회에서 한 장관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인데 여당 내에서 한동훈 차출설이 윤심인 듯 제기되는 것에 대해 내각 인사권자로서 불쾌감까지 드러냈다. 그리고 또 이 윤심을 읽었겠죠.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도 지금 권성동 의원은 뭐 한동훈 차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권성동 그 의원도 당권 주자입니다. 한동훈 차출설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일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국민공감이라는 모임이 결성이 됐죠. 친윤 핵심 그룹의 모임인데 그 전에 민들레라고 했던 거기서 거기 참석하는 길에 권성동 의원은 극히 일부의 이야기다 이렇게 일축을 하다시피 이야기를 했고 장제원 의원도 어제 언론과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추호도 그런 생각이 없고 한동훈 장관도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일보도 윤 대통령 한동훈 정치할 준비 안 됐다. 여당 전대 차출설을 일축을 했다. 자, 워딩이 지금 동아일보에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미리 이렇게 이야기를 한 느낌이 있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불지피기 하는 데 대해서 여기도 불쾌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 직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다. 자, 이거 동아일보와 같은 이야기죠. 한동훈 차출설의 장관직 수행 방해.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을 계기로 해서 친윤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윤계에서 마치 한동훈 장관을 차출을 하는 것처럼 차출을 목적으로 해서 차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조건들을 제시한 것. 무슨 뭐 수도권에 어필해야 되고 MZ세대의 소구력이 있어야 되고 또 공천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그 기준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차출설이 불거지자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안 됐고 지금 정치를 할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차출설이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통해서 촉발 확산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경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그 내각 인사권자로서 본인이 이 생각하지도 않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당에서부터 뭐 한동훈 차출설 또 다른 장관들도 있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차출설 또 뭐 그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차출설 이런 데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동훈 장관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너무 과민 반응이고 과장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 일반론을 뭐 수도권과 관련한 언급은 한동훈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일반론을 말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하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중과 상관없이 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두 번 만나고 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고 그 세 가지 조건에 결국 한동훈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한동훈 차출설이 확산이 됐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이 아니다 하고 교통 정리를 했고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따라서 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금 밝힌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혹시 또 다른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그런 너무나 지금 다음 전당대회 그리고 그 다음 총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그 신뢰할 수 있는 한동훈 장관 카드를 한번 염두에 뒀다가 너무 이거 파장이 확산이 되고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국정 운영 본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임무 수행 이런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 일단 한 발 접은 것인지 이것은 뭐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공식 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공식회의 석상에서 어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때처럼 그 아침에 도어 스태핑이 있었을 때 같으면은 약식 기자간담회 있었을 때 같으면은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을 때 이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가 있었겠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도 답변을 하면은 그 답변 내용에 따라서 윤심을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계속 지금 마련되어 왔는데 한 6개월 동안 도어 스태핑을 하면서 어떤 현안이 발생을 하면은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굴러 들어온 취재 보고를 걷어 차버리는 바람에 MBC 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윤심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언론 보도가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관계자의 전언이 나오고 그 전언에 대해서 또 신빙성을 따져봐야 되고 이렇게 상당히 윤심을 확인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윤심이 묘연해졌다.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자. 자, 그런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또 하나,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윤심이 없어졌다는 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국민일보가 오늘 톱 기사로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내년 1월에 첫 개각을 추진한다. 첫 개각을 추진을 한다. 일면 톱으로 실으면 상당히 취재가 많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산업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교체설이 있다. 콕 집어서 두 명의 장관 이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산업부 장관, 문체부 장관 교체설이 있다. 자,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교체 여부는 유동적이고 야당이 탄핵 소찬을 강행을 하면은 유임을 시킬 것 같고 또 총리를 포함해서 중폭 또는 대폭 개각 가능성도 있다. 자, 국민일보가 일면 톡 기사로 이렇게 실으면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에게서 전해 들었겠죠.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월 초중순 시점에 개각을 통해 국정을 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권 고위 관계자 이야기합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국정쇄신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시기는 내년 1월 초중순이 될 것이다. 자, 여권 고위 관계자. 그리고 개각 대상 부처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거론된다. 자, 이것은 코멘트는 아니고 국민일보의 기사입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두 장관이 왜 교체설이 나오느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미흡 등을 이유로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런데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 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양 장관 같은 경우는 IRA 대응과 관련해서 뭐 책임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업무 능력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업무 능력 측면이라는 것은 이 지수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계량화를 하기 어려운 것이죠. 상당히 자의적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또 일종의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이 이야기가 확인이 되지 않고 윤심이 확인이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막 기사들이 그 여러 갈래로 흘러나오다가 정리가 됐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도어 스태핑이 있으면 그 일 기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이 기자들이 또 물어봤겠죠. 그러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종을 또 짚어볼 수가 있는데 또 이런 상황도 지금 확인을 할 수 없는 윤심이 묘연해진 도어 스태핑이 없어지면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개각이라는 것은 대통령만이 알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 특정 장관을 콕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만큼의 핵심 척건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지만은 그런 핵심 척건이 있어도 이렇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뭐 언론 플레이 성격이 짙은데 물론 국민일보는 신뢰할 만한 취재원이기 때문에 일면 톱으로 보도를 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어쨌든 윤심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와의 그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죠. 뭐 한동훈 출마설 이것을 뭐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그렇지만은 그 해석의 나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뭐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그 언론 또는 일부 유튜브 매체 또 민주당에서 마구 뿌려대는 이 가짜 뉴스에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이미 선포를 한 단계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시면은 가짜뉴스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래서 김종대, 김어준 고발, 제가 어제 그 설명을 드린 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 탐사와 김의겸 대변인의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뭐 녹취록 제보자에 대해서 형사 고발도 하고 또 민사로 10억 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죠. 그리고 대통령실은 얼마 전에 장경태 그 민주당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 무슨 뭐 조명 이야기를 했던 거기를 1호 고발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다른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종대, 김호준을 고발을 해서 2호, 3호 고발이 됩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죠. T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김호준은 유소공장에 출연을 해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난 3월에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 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고 그 역술인 천공이 다녀갔고 공간 관리관인 부사관이 안내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서 들었다. 자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에서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을 대동해 육참총장 공간을 미리 둘러봤고 이후 대통령 관저가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김용헌 경호처장은 천공이라는 사람은 본 적도 없다. 대통령실에서는 그 갔다는 그 시점에 천공과 경호처장이 갔다는 시점에 경호처장의 그 어떤 통신 기록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공개하겠다.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거고 육군도 뭐 부사관이 안내를 했다는데 그 부사관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자 이렇게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김종대나 뭐 그 김어준 그 방송에 불러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 김어준은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그 정책위 의장이죠. 김성한 정책위 의장은 지난번에 청담동 그 가짜 술자리 의혹을 가지고 제2의 국정농단 이야기를 했는데 또 이것 가지고 이 김종대, 김어준이 확대 재생산한 무슨 천공 이야기를 또 제2의 국정농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짓으로 밝혀졌는데도 전혀 사과도 하지 않는 그런 그 일종의 뭐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고위 당직자입니다. 고위 당직자 정책위 의장이 또 김의겸도 당직자죠. 대변인. 민주당 고위 당직자들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고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의겸은 그 한동훈 장관이 고발과 손배소를 했고 이 다른 그 당직자들에 대해서 이 당직자들은 당 공식 회의 석상에서 뭐 그 최고위원회의나 아니면 원내대책회의 이런 데서 지금 가짜뉴스를 막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나중에 이것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그런 제도적 장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너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민주당 안에서 가짜 뉴스가 공론화되는 이 청남동 술자리 의혹도 김의겸이 처음에 그것을 뭐 입수를 했는지 뭐 어떻게 뭐 협업을 했는지 야합을 했는지 그 녹취록을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했죠.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은 한번 뭐 검증도 없이 그 팩트 확인도 없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 국정감사장에서 털었습니다. 그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털었는데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것은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이 지도부 차원의 가짜뉴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이 한쪽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그제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찬을 했죠. 그리고 상춘재 그 한옥 건물입니다. 청와대 안에 있는 거기서 어제 차담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영빈관을 그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예산을 깎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죠. 그래서 이 뭐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실, 청사 또는 뭐 신라호텔 이런 데서 만찬 같은 걸 해왔는데 예비 만찬을 지금 이 베트남 주석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좀 번듯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 영빈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춘제도 이용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외국 국가 기빈이 올 때는 영빈관이나 상춘제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국민에게 돌려준 청와대를 이 관람을 하면서 이가 과거의 대통령들이 직무를 보던 곳이구나, 식사를 하던 곳이구나, 뭐 담소를 나누던 곳이구나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그 동선은 관람객들의 동선은 약간 통제가 되겠지만은 지금도 그 자리를 사용을 하는 그 외국에서 국가 기빈이 오면은 영빈관도 사용을 하고 또 상춘대도 사용을 하는 그 장소다. 이것이 어제도 사용을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더 관람을 하는데도 의미가 더 있지 않나. 그리고 국민 속으로 좀 더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 방식은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뭐 일면 톡 기사는 모든 조간신문의 톡 기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월드컵 이야기. 월드컵 아쉽게 16강에서 세계 최강 브라질에 패배한 젊은 선수들. 자, 동아일보는 속구친 영건들 4년 뒤 희망을 쐈다. 자, 이런 기사고 많은 언론이 많은 조간신문이 이런 그 아쉬움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는 월드컵 기사를 실었고 조선일보는 파업 기사입니다. 파업 기사인데 지금 파업에 생계를 위해서 동참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막 욕설을 하고 또 강제로 막 짐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일면 톱은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 자, 이런 기사가 일면 톱으로 왔습니다. 상당히 이 파업에 지금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죠.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법치주의, 원칙과 공정, 정의의 가치를 기치로 국정 운영을 지금 하기 시작을 하면서 민노총, 그 기세 등등한 민노총의 이 기세도 좀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